여러분, 혹시 쥐띠이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잠깐 멈추고 집 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2026년 병오년은 쥐띠에게 그냥 지나가는 해가 아닙니다. 물의 기운과 불의 기운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해. 노력은 많은데 결과는 없고 사람 관계와 돈 문제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위기 겁낼 필요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생활 속 선택 하나로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큰돈 들이지 않고도 2026년을 안전하게 넘기는 방법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댓글에 100억 받아갑니다라고 쓰고 끝까지 함께 가시죠. 대부분의 쥐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냥 한 해 운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지. 설마 그렇게까지 영향이 있을까 하고요. 평소처럼 열심히 일하고 사람도 잘 챙기고 돈 관리도 나름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이 꼬이고 말 한마디에 오해가 생기고 들어온 돈이 남지 않는 경험 없으셨나요? 몸은 더 쉽게 지치고 괜히 마음이 급해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늘어납니다. 사실 이건 개인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해의 기운과 맞부딪히는 흐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쥐띠에게 반복해서 나타나는 걸까요? 대부분의 쥐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특별히 무리한 것도 없고 평소처럼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하고요.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결과가 따라주지 않고 괜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예민해지는 느낌. 돈은 분명히 벌고 있는데 통장을 보면 늘 제자리인 상황을 겪고 계실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까지는 그럭저럭 버텼는데 2026년을 앞두고 갑자기 불안감이 커졌다면 그냥 기분 탓만은 아닙니다. 무심코 넘겼던 작은 일들이 자꾸 쌓입니다. 직장에서는 별것 아닌 말 한마디로 오해가 생기고 사업이나 장사는 변수가 많아지며 계획했던 일이 자꾸 미뤄집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이유 없이 두근거리는 날이 늘어납니다. 병원에 가면 큰 문제는 없다는 말을 듣지만 본인은 분명히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끼죠. 많은 쥐띠 분들이 이 시기에 스스로를 더 몰아붙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더 참고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피로는 쌓이고 판단은 급해지며 작은 실수가 큰 손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상하게도 급할수록 선택이 꼬이고 서두를수록 손해가 나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이 모든 현상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2026년은 쥐띠에게 기운의 충돌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해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흐름을 모르고 평소 방식 그대로 버틴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자리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쥐띠 여러분이 2026년 병오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아주 현실적인 해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겁주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리 알면 충분히 피할 수 있고 잘만 활용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물건,
몇 개만 바꾸고 배치만 조금 달리해도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생활 속에서 써먹던 풍수의 원리를 지금 시대에 맞게 아주 쉽게 풀어드릴 겁니다. 돈 많이 들 필요도 없고 복잡한 공부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2026년 쥐띠가 왜 흔들리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쥐띠가 왜 예부터 머리가 빠르고 상황 판단이 빠르다고 했는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한 띠 성격 이야기가 아닙니다. 풍수와 오행의 관점에서 보면 쥐띠는 물의 기운을 타고난 존재입니다. 물은 가만히 있는 듯 보이지만 가장 멀리 가고 가장 깊이 파고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쥐띠 분들은 겉으로는 조심스럽고 신중해 보여도 속으로는 끊임없이 계산하고 대비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풍수에서 물의 기운은 지혜, 정보, 돈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돈이 현금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보와 기회로 먼저 움직인다고 하죠. 쥐띠는 바로 이 흐름을 읽는데 강점이 있습니다. 남들이 놓치는 작은 기회도 먼저 보고 위험이 오기 전에 한 발 물러날 줄 압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큰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의 기운이 항상 부드럽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은 담기는 그릇에 따라 성질이 달라집니다. 잔잔한 그릇에 담기면 생명을 키우지만 제어되지 않으면 넘치고 휩쓸어 버립니다. 쥐띠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결정이 늦어지거나 반대로 한순간에 확 쏠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2026년 병오년의 불의 기운이 더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불은 속도, 경쟁, 분노, 심장을 상징합니다. 불은 빠르고 직선적입니다. 기다리지 않고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옵니다. 물과 불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연에서는 김이 확 올라가거나 물이 튀고 끓어오릅니다. 풍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 기복이 커지고 판단이 흔들리고 사소한 일에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은 쥐띠가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기운의 구조 자체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물의 신중함과 불의 조급함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마음은 바쁜데 결과는 잘 안 나오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쥐띠는 유난히 피곤하고 허탈하고 이유 없이 지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현상이 미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의 생활 패턴, 선택, 감정 상태가 환경과 기운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이럴 때 무작정 참거나 버티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중간에서 흐름을 조절해 줄 장치를 쓰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다음 단계의 해법이 나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왜 단순한 소품 하나가 쥐띠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곧 자연스럽게 연결될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 그냥 흘려들으시면 안 됩니다. 정리해보면 딱 3가지입니다. 쥐띠는 물의 기운을 타고나 변화에 강하지만 2026년 병오년의 불의 기운과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것. 그래서 노력, 대비 결과가 약해지고 감정과 판단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건 성격이나 능력 문제가 아니라
기운의 구조적인 충돌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그럼 그냥 조심해야겠네 하고 끝냅니다. 그래서 매년 같은 불안, 같은 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기운은 막는 게 아니라 흘려야 하고 충돌은 완충해줘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왜 쥐띠에게 특정 기운이 반드시 필요해지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생활 속에서 아주 쉽게 보완할 수 있는지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여기부터가 2026년을 살리는 진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하필 이 시기에 쥐띠에게는 특정 기운이 반드시 필요해질까요? 풍수에서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오행의 흐름에서 찾습니다. 물과 불이 직접 부딪히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물은 불을 끄려고 하고 불은 물을 증발시키려고 합니다. 어느 쪽도 양보하지 않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버텨도 지치고 피하려 해도 상황이 따라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상황에서 절대 한쪽 기운을 억지로 누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없애지도 불을 꺼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 사이에 중간 단계를 두었습니다. 바로 순환이라는 개념입니다. 흐름을 끊지 않고 방향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물이 바로 불로 가는 대신 나무를 거치게 하고 불은 다시 흙으로 내려오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걸 생활에 비유하면 아주 쉽습니다. 갑자기 성질 급한 사람이 옆에서 재촉하면 마음이 더 불안해지죠. 그런데 그 사이에 누군가 한 명이 중재해주면 상황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오행에서도 똑같습니다. 물과 불 사이에는 반드시 완충 역할을 해주는 기운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나무와 흙의 기운입니다. 나무의 기운은 물을 받아 성장합니다. 물이 바로 불을 만나 폭발하지 않도록 먼저 흡수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쥐띠가 이 시기에 나무의 기운을 가까이 하면 생각이 정리되고 감정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급한 결정을 줄이고 충돌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불의 기운은 흙으로 내려와야 안정됩니다. 불이 타고 남은 자리가 흙이듯 흙은 불의 열기를 받아들이고 가라앉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흙의 기운이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먼저 마음이 안정됩니다. 흔들리던 감정이 가라앉고 과도한 욕심이나 불안이 줄어듭니다. 돈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왔다가 바로 빠져나가던 흐름이 천천히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흙의 기운을 재물의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릇이 있어야 물이 새지 않듯 흙의 기운이 있어야 쥐띠의 물 기운도 제자리를 찾습니다. 결국 2026년 쥐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빠른 행동이나 더 강한 의지가 아닙니다. 중간에서 속도를 조절해주는 장치입니다. 물과 불이 직접 싸우지 않도록 자연의 순서를 다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이 원리를 어떻게 집안, 일상, 아주 작은 물건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미 절반은 준비가 끝난 셈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실천의 시작입니다. 중요한 건 뭘 사야 한다가 아니라 왜 그게 필요한가를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쓰는 겁니다. 풍수는 한번 꾸며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습관 속에서 기운을 조금씩 바꾸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쥐띠가 2026년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준비를 단계별로 이유까지 붙여서 길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흙의 기운을 담을 그릇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실제로 밥을 먹고 과일을 담고 차를 마실 때 손이 가는 생활 그릇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강한 풍수는 내 몸에 직접 들어오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거실에 놓아도 하루에 한 번도 손이 안 가면 효과가 약합니다. 반대로 식사 때마다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물건은 그 순간마다 몸과 마음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릇의 색이 왜 중요하냐면 색은 기운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흙빛, 누런빛, 베이지빛 같은 색은 흙의 기운을 떠올리게 합니다. 흙은 물을 담아주고 불의 열기를 받아 가라앉히는 성질이 있습니다. 2026년처럼 물과 불이 부딪히는 시기에는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이 가장 먼저 피곤해지고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 매일 밥을 먹는 그릇이 흙빛이면 하루에 최소 2~3번은 자연스럽게 안정의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이건 대단한 의식이 아니라 생활 속 반복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릇을 고를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너무 얇고 가벼운 것보다는 손에 잡았을 때 묵직하고 안정감이 느껴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무게감 자체가 흔들림을 줄이는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쥐띠는 머리가 빠르고 상황 판단이 빠른 대신 스트레스가 쌓이면 생각이 과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몸이 먼저 안정감을 느끼게 해야 마음도 따라옵니다. 그릇 하나를 바꾸는 것이 사소해 보여도 매일 반복되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둘째, 공간을 정리해 줄 중간색 수납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풍수라고 하면 방향이나 배치만 떠올리는데 사실 풍수의 기본은 정리정돈입니다. 어지러운 공간은 기운이 흩어지고 흩어진 기운은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특히 2026년처럼 변화가 잦고 감정, 기복이 커질 수 있는 해에는 집 안이 어수선하면 마음도 같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수납은 단순히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흩어진 흐름을 한 곳으로 모아주는 장치입니다. 여기서 색을 중간색으로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흰색은 차갑고 날카로운 느낌이 강해서 예민한 기운을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검정이나 진한 색은 기운을 눌러버려 답답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베이지, 아이보리 같은 중간색은 눈에 편안하고 공간을 부드럽게 연결해 줍니다. 쉽게 말해 완충 역할을 합니다. 물과 불이 싸우는 시기에는 이런 완충이 정말 중요합니다. 작은 바구니 하나가 눈에 보이는 혼란을 줄여주고 혼란이 줄면 결정도 덜 급해집니다. 급한 결정이 줄면 실수도 줄어듭니다. 결국 실수가 줄면 돈이 새는 구멍도 줄어드는 겁니다. 수납을 활용할 때는 목적을 정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거실에서는 리모컨, 충전기, 영수증처럼 자잘한 것들이 여기저기 흩어지기 쉽죠. 이런 것들을 한 바구니에 모아두면 공간이 정리되는 동시에 머릿속도 정리됩니다.
침실에서는 옷이나 양말이 어지럽게 쌓이면 잠자리 기운이 흐트러져서 피로가 더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실 수납은 단순히 깔끔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풍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쥐띠에게 2026년은 회복력이 곧 돈복과 직결될 수 있는 해입니다. 몸과 마음이 먼저 무너지면 기회가 와도 못 잡습니다. 셋째, 나무의 기운을 가진 소품을 하나 준비하셔야 합니다. 크고 비싼 것이 필요 없습니다. 작은 나무 트레이, 원목 받침, 나무 수저통, 나무 필통처럼 손바닥만 한 것이라도 충분합니다. 왜 하필 나무냐면 나무는 물과 불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바로 불을 만나면 끓어오르고 튀어오릅니다. 그 과정에서 감정도 튀고 말도 튀고 돈도 튑니다. 그런데 중간에 나무가 있으면 물의 기운이 나무로 흡수되고 나무를 통해 불로 이어지면서 흐름이 순환처럼 부드러워집니다. 직접 충돌이 줄어드는 겁니다. 나무 소품은 특히 아침에 힘을 발휘합니다. 하루의 첫 기운은 그날의 결정과 말투,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마음이 급해지면 그날 하루가 계속 급해집니다. 그래서 나무 소품을 아침에 가장 먼저 보는 곳, 예를 들어 책상 한쪽이나 식탁 위에 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한번 쓸어보거나 물건을 정리하면서 잠깐 멈추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 작은 멈춤이 2026년에는 큰 사고와 큰 실수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급할수록 멈추는 힘이 필요하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써도 좋지만 조합하면 더 안정적입니다. 흙빛 그릇은 안정, 중간색 수납은 정리, 나무 소품은 순환을 담당합니다. 안정이 생기면 마음이 가라앉고, 정리가 되면 판단이 맑아지고, 순환이 되면 충돌이 줄어듭니다. 결국 2026년 쥐띠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운 자체가 아니라 흔들리는 상태에서 내리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풍수의 목적은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선택이 흔들리지 않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욕심을 내면 오히려 흐름이 더 거칠어집니다. 우선 그릇부터 바꾸고 그 다음 수납을 하나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나무 소품을 더하는 식으로 천천히 가셔야 합니다. 풍수는 속도가 아니라 지속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에 이 물건들을 집 안 어디에 두어야 가장 효과가 나는지 공간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2026년을 준비하는 기본 체력은 이미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물건을 사놓고도 별 효과 없네라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 배치 때문입니다. 풍수는 물건의 값이 아니라 흐름 위에 올려놓느냐가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는 집 안 공간별로 왜 그 자리가 중요한지 이유까지 붙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의 얼굴이자 하루 기운이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입니다. 2026년 쥐띠에게 현관은 특히 중요합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불안정한 기운을 그대로 들이지 말고 한번 정리해서 들여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관에는
중간색 수납과 흙빛 소품이 잘 어울립니다. 신발장 위나 옆에 베이지 계열 수납함을 두고 열쇠나 카드 같은 자잘한 물건을 한 곳에 모아두세요. 이렇게 하면 바깥의 급한 기운이 집 안으로 바로 튀어들어오는 걸 막아줍니다. 여기에 작은 흙빛 그릇을 하나 두면 외부에서 들어온 기운이 한 번 더 가라앉습니다. 출근 전, 외출 전 이 자리를 스치듯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다음은 거실입니다. 거실은 가족의 기운이 모이고 집 전체의 흐름을 조절하는 중심 공간입니다. 쥐띠에게 2026년 거실은 충돌을 완화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실 한가운데 테이블 위에는 흙빛 그릇이나 과일을 담은 그릇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 중앙이냐면 중심이 안정되면 주변도 같이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소파 옆이나 테이블 아래처럼 눈에 안 보이는 곳보다는 항상 시야에 들어오는 위치가 효과적입니다. 보는 순간마다 무의식이 안정 신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거실 한쪽에는 나무 소품을 배치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창문 기준으로 왼쪽이나 햇빛이 들어오는 쪽이 좋습니다. 이 자리는 하루 동안 움직이는 기운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나무 소품을 이 자리에 두면 집 안의 물 기운이 바로 과열되지 않고 한 번 걸러져 순환됩니다. 텔레비전 근처처럼 자극이 많은 곳에는 너무 가까이 두지 마세요. 나무의 역할은 흥분을 키우는 게 아니라 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방과 식탁입니다. 이 공간은 쥐띠에게 2026년 가장 중요한 재물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먹는 행위는 곧 에너지를 몸 안으로 들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주방에서는 흙빛 그릇을 반드시 실제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장식용이 아니라 매일 밥을 먹는 그릇이어야 합니다. 식탁 위에 나무 수저통이나 작은 나무 트레이를 함께 두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먹는 순간마다 물의 기운이 나무를 거쳐 부드럽게 순환되고 불의 과열도 흙으로 내려옵니다. 결과적으로 과식, 충동 소비, 감정적인 말이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방 수납도 중요합니다. 조리대 위에 물건이 늘어져 있으면 생각도 늘어지고 결정도 흐려집니다. 베이지 계열 수납함으로 자주 쓰는 물건만 정리해 두세요. 모든 걸 다 숨기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것만 정리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과한 정리는 오히려 답답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실입니다. 침실은 회복의 공간입니다. 2026년 쥐띠는 회복이 곧 생존 전략입니다.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으면 낮에 아무리 잘해도 실수가 늘어납니다. 침실에는 자극적인 색이나 물건을 줄이고 중간색 수납과 나무 소품 위주로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옷장 안이나 침대 옆에는 베이지 계열 수납함으로 옷이나 소지품을 정리하세요. 어질러진 침실은 무의식적으로 불안을 키웁니다. 침대 기준으로 한쪽에는 작은 나무 소품을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위치가 좋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흙빛 소품은 침대 바로 머리맡보다는 옆 테이블이나 조금 떨어진 위치가 좋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답답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관에서는 들어오는 기운을 걸러주고, 거실에서는 충돌을 완화하고, 주방에서는 재물 흐름을 안정시키고, 침실에서는 회복력을 키우는 배치가 핵심입니다.
이 배치는 집을 바꾸는 게 아니라 흐름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배치를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변화가 체감되는지 상황별 시나리오로 더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정말 실전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 겁니다. 자,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하면 더 좋아진다가 아니라 어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주의사항입니다. 특히 2026년은 쥐띠에게 기운이 예민한 해이기 때문에 작은 실수 하나가 생각보다 크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첫째, 한꺼번에 몰아서 바꾸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풍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동안 안 풀렸던 이유를 알게 되면 당장 집안을 싹 바꾸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2026년 쥐띠에게 가장 위험한 감정이 바로 급함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물건을 한꺼번에 들이고 배치를 하루 만에 바꾸면 오히려 기운이 더 요동칠 수 있습니다. 풍수는 천천히 스며들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릇 하나, 수납 하나, 나무 소품 하나씩 순서를 두고 바꾸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둘째, 너무 화려하거나 강한 색은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빨간색, 진한 주황색처럼 불의 기운이 강한 색을 인테리어에 과하게 쓰는 것은 2026년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불의 기운이 강한 해이기 때문에 이런 색이 많아지면 마음이 쉽게 흥분하고 말이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차갑고 어두운 색도 좋지 않습니다. 검정이나 짙은 회색이 많아지면 생각이 가라앉아 우울감이나 무기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중간색을 기본으로 하고 자극적인 색은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장식용으로만 두지 마세요. 이건 정말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풍수에 좋다니까 하고 사놓고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올려두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용 빈도입니다. 매일 쓰지 않는 물건은 기운에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글빛 그릇은 꼭 실제 식사에 사용하시고 수납함은 실제로 물건을 넣어 정리하는 용도로 쓰셔야 합니다. 나무 소품도 장식장 안에 숨기기보다는 눈에 보이고 손이 닿는 곳이 좋습니다. 넷째, 더 많이 두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욕심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하나가 좋다니까 5개 두면 더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풍수는 양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흙의 기운도 과하면 답답함으로 바뀌고 나무의 기운도 과하면 오히려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각 공간마다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집 안이 풍수 물건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오히려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깨진 것, 금 간 것은 바로 정리하세요. 특히 흙빛 그릇이나 나무 소품이 깨졌는데도 아까워서 계속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2026년에는 이런 게 특히 좋지 않습니다. 깨진 물건은 기운이 새는 상징이 됩니다. 재물은, 건강은 모두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금이 갔거나 깨졌다면 미련 없이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새로 사는 게 부담되면 잠시 빼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섯째, 지나친 기대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풍수는 마법이 아닙니다. 오늘 배치했다고
내일 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왜 아직도 안 바뀌지라는 조급함이 또 다른 스트레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풍수는 환경을 안정시키고 그 안에서 내 판단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판단이 안정되면 실수가 줄고 실수가 줄면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최소 한 달은 지켜보신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6년 쥐띠는 무리한 확장, 충동적인 결정, 감정적인 선택을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풍수를 했으니 괜찮겠지 하고 오히려 더 큰 결정을 서두르는 건 본말이 전도입니다. 풍수는 멈추라고 알려주는 신호이지 밀어붙이라고 부추기는 도구가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급하게 바꾸지 말 것, 강한 색 피할 것, 실제로 사용할 것, 과하지 않게 둘 것, 깨진 물건은 정리할 것, 조급해하지 말 것. 이 6가지만 지켜주셔도 2026년 쥐띠에게는 큰 사고를 막는 방패가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바로 오늘부터 무엇을 하면 되는지 깔끔하게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정말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은 쥐띠에게 쉽지 않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노력에 비해 결과가 더디고 사람 관계와 돈, 건강까지 동시에 신경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해가 무조건 나쁘기만 한 해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흐름을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딱 3가지였습니다. 첫째, 물의 기운을 가진 쥐띠는 2026년의 불의 기운과 직접 맞부딪히기 쉽기 때문에 그 사이를 완충해 줄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 둘째, 흙과 나무의 기운을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들이면 충돌이 순환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셋째, 비싼 인테리어나 복잡한 의식이 아니라 매일 쓰는 물건과 공간의 배치만 바꿔도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선택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풍수는 미래를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지혜입니다. 특히 2026년 쥐띠에게는 이 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다음에 장을 보러 갈 때 흙빛 그릇 하나를 고르고 집에 돌아와 어수선한 공간 하나를 정리하고 아침에 가장 먼저 보이는 자리에 나무 소품 하나를 두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1개월 뒤에는 마음의 속도를 바꾸고 3개월 뒤에는 관계와 돈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급할수록 멈추는 힘이 필요한 해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속도가 아니라 내 흐름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바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라도 좋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에 100억 받아갑니다라고 남겨보세요. 여러분의 결심이 더 단단해질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띠들이 2026년에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하는지도
차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하루와 안정된 재물 흐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